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우애 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제는 어릴 적에 부모를 먼저 떠나보냈다. 형님, 이제 어머니까지 없으면 우린 누가 돌봐? 어린 만수가 울먹이며 말했을 때 형 만복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만수야, 형님이 있는데 뭔 걱정이야. 너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질 테니 걱정 말어. 그 말 한마디로 형제들은 서로를 부모 삼아 살아왔다. 가난한 살림의 낡은 초가집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추운 날엔 서로를 끌어안고 잠을 잤고 배고픈 날엔 죽 한 그릇을 떠놓고 숟가락을 번갈아 들며 나눠 먹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형제는 어느덧 장성했다. 힘이 장사였던 형 만복은 나무꾼이 되었다. 덩치는 커지고 배도 제법 나왔지만 산에만 들어가면 도끼질 하나는 야무졌다. 쾅! 나무가 쓰러질 때마다 만복은 괜히 어깨를 으쓱했다. 아우야, 봤제? 이게 그냥 나온 힘이 아니여. 동생 만수는 손재주가 남달랐다. 짚을 엮어 신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았다. 말랐지만 손은 빨랐고 잔손질은 형보다 훨씬 나았다. 해가 기울 무렵 만복이 지게에 장작을 한가득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오자 만수가 뛰어나왔다. 형님, 이 많은 나무를 다지고 온 거요? 이러다 탈나겠구먼. 삭신 쑤셔서 내일 못 일어나면 어쩌려고요? 만복은 지게를 내려놓으며 껄껄 웃었다. 아우야, 너는 형님을 뭘로 보고 그러냐? 이 형님이 힘 하나는 장사여. 쌀 10가마니도 거뜬하다니까? 만수가 고개를 저었다. 형님은 뭐든 그냥 하다가 나중에 더 손이 가잖소. 이놈이 또 잔소리여. 너는 다 좋은디 사내 녀석이 말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도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해가 뜨겁게 내리쬐던 낮, 만수가 물었다. 형님, 오늘 점심은 뭘로 합니까? 어제 먹던 감자 남았지 않냐? 만수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나 참 까마귀 고기 잡섰소. 형님은 다 좋은데 그 머리가 문제요. 뭐요? 그 감자요. 아침에 형님이 다 드셨잖소. 만복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가? 그럼 또 삶으면 되지. 만수가 피식 웃었다. 형님 뱃속은 감자 저장고요? 어제 오늘만 해도 감자 열알은 형님 뱃속에 들어갔겠구먼. 만복이 배를 툭 치며 말했다. 이놈아! 형님 배는 감자가 아니라 아우 생각으로 가득 찬 거요. 어이구, 말씀이나 못하면. 투덜대면서도 만수는 감자를 더 삶았다. 그런데 그 평온한 집에 작은 바람 하나가 불어오기 시작했다. 며칠 뒤였다. 아침부터 옆집에서 쿵, 덜컥, 바스락바스락 낯선 소리가 이어졌다. 만수는 집신을 엮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형님, 옆집이 웬일로 이렇게 시끄럽소? 만복은 도끼날을 갈다 말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게 그 집 비어 있었잖아. 사람 들었나 본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구야, 연지야. 이걸 어찌 옮기나? 만복과 만수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벌떡 일어섰다. 잠시 뒤 옆집 대문이 삐걱 열리더니 광주리를 든 처녀가 서 있었다. 광주리 안에는 막 쪄낸 떡이 김을 모락모락 내며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그 뒤로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조심스레 따라 나왔다. 저기 총각들, 오늘부터 옆집에 살림을 차리게 됐수다. 그 옆에서 처녀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잘 부탁드리려고 인사 왔어요. 그 순간 만수의 손에서 집신이 툭 떨어졌다. 눈이 커지더니 입이 반쯤 벌어졌다. 만복은 장작을 패던 도끼를 잠시 놓친 채 처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몇 초 뒤에야 정신을 차린 만복은 괜히 헛기침을 했다.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괜히 허리를 쭉 펴고 상의에 묻은 톱밥을 털었다.
처녀가 작은 광주리를 내밀었다. 별건 아니고요. 떡을 좀 쪄서 가져왔어요. 만수는 얼떨결에 말했다. 아구,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만복이 옆구리를 툭 찔렀다. 이놈아, 침부터 닦어. 만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때 할머니가 형제를 찬찬히 훑어보며 말했다. 젊은 사람들이 둘이서 참 살뜰하구먼. 만복은 괜히 어깨에 힘을 줬다. 어릴 적부터 둘이 의지하고 살아서 그래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요? 만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이 없었으면 저는 진작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 말에 만복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놈아, 형 말 잘 들어야지. 할머니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해 할미요. 외할미지. 이쪽은 내 손녀 연지고. 연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형 만복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괜히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입을 열었다. 아까 들리던디요? 무거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부르셔요. 어르신. 그러곤 연지를 힐끗 보며 덧붙였다. 연지 처자도요. 지가 이 마을에서 힘 하나로는 장사로 소문이 자자하구만요. 말끝에 괜히 팔에 힘을 주자 뱃살도 같이 움찔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만수가 앞으로 나섰다. 아, 그리고요. 만복 쪽을 한번 보고 연지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뭐든 부서지고 망가지는 게 있으면 저를 부르셔요. 손재주 하나는 이 마을에서 저보다 나은 놈 없을 거구만요. 괜히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자랑을 이어갔다. 의자든 문짝이든 물동이든 뭐 지 손에 들어오면 뭐든지 뚝딱이 중. 만복이 코웃음을 쳤다. 힘도 안 쓰는 일은 입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요. 힘이 세면 뭐합니까? 손이 따라줘야지요. 연지는 둘을 번갈아 보다가 입가에 웃음을 꾹 눌렀다. 그리고 그 웃음 하나에 형제의 마음은 각각 다른 쪽으로 조금 더 기울고 말았다. 그날 오후 만복과 만수는 마주 앉아 떡을 먹고 있었다. 만복이 떡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아따, 이 떡 쫄깃한 게 기가 막히네. 그러다 만수를 힐끗 보았다. 근데 너는 그 연지 처자한테 어찌 그리 눈을 못 떼냐? 만수가 들킨 사람처럼 고개를 돌렸다. 아니, 형님은 뭘 또 그런 걸로. 이놈아, 아까는 집신도 떨어뜨리더만. 아니, 그건 손에 힘이 풀려서 그런 거지요. 그래? 형님 눈에 마음이 먼저 풀린 것 같던디? 만수는 괜히 떡만 씹었다. 형님도 괜히 헛기침 하시던디요? 나서서 힘 자랑은 또 왜 한대요? 만복이 발끈했다. 뭐야? 도끼까지 놓치셨잖소. 그러다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피식 웃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을 만복이 먼저 깼다. 근데 말이다. 연지 처자 인물이 참 곱긴 곱더라. 그 말에 만수는 대답 대신 허공을 멀뚱히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슬쩍 올렸다. 형님, 내가 18해를 살면서 말이요. 만복이 힐끗 쳐다봤다. 뭐요? 그리 이쁜 처자는 처음 봤다니까요. 피부는 비단결같이 곱고 입술은 앵두마냥 어찌나 빨갛던지. 말을 마치고도 만수는 한참을 더 허공을 보고 웃고 있었다. 만복이 혀를 찼다. 아이고야, 이놈 넋이 아주 단단히 나갔네. 안 나간 척 하려고 했는데 눈이 말을 안 듣는 걸 어째유? 그러다 집신이 아니라 네 혼까지 엮어 팔겠구먼. 만수가 멋쩍게 웃었다. 형님은 안 그렇소? 만복은 대답 대신 떡을 하나 더 집어들었다. 떡이나 먹어라. 말 많아지면 속 많아해진다. 하지만 떡을 씹는 만복의 시선도 자꾸만 옆집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밤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의 마음 속에는 같은 얼굴이 각각 다른 이유로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아침이었다. 닭이 울기도 전 부엌에서 들기름 달구는 냄새가 먼저 퍼졌다.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던 만복이 코를 벌름거리며 중얼거렸다. 만수야, 이 집에 아침부터 잔치 벌일 일 있냐?
부엌으로 나가보니 만수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나무로 만든 강판에 감자를 문질러 갈고 있었다. 뭘 그리 새벽부터 긁어대냐? 감자전 부치고 이슈. 감자전은 웬일이요? 만수는 갈아놓은 감자를 배보자기에 올려 꾹꾹 눌러 물기를 짜며 말했다. 사람이 얻어먹기만 하면 쓰겄어요? 떡도 얻어먹었고 고맙기도 해서 옆집 어르신이랑 연지 처잡게 조금 갖다 드리려고요. 만복은 반죽 그릇을 흘끗 보았다. 근데 손작은 네가 웬일로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 나눠 먹으려면 넉넉해야죠. 만복이 코웃음을 쳤다. 아이고, 이놈 봐라. 감자전이 아니라 마음을 한 사발 붙였구먼. 그러더니 툭 던졌다. 내가 갖다 줄 텐께 이리 줘봐라. 만수가 눈을 치켜떴다. 아니, 지가 만들었는데 형님이 왜요? 내가 형님 아뇨? 형이면 다요? 다지? 그럼 감자도 형님이 갈지 그랬쇼. 둘은 감자전 앞에서 전보다 더 뜨겁게 티격태격했다. 그때였다. 담 너머에서 갑자기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러지 마시오. 곧이어 연지의 다급한 외침이 이어졌다. 손 놓으세요. 제발 놓으시라니까요. 만복과 만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밖으로 뛰쳐나갔다. 부엌에는 막 부쳐낸 감자전만 뒤집히지도 못한 채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다. 연지의 다급한 소리에 형제는 담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마당 한가운데 낯선 사내 둘이 서 있었다. 한 사내는 연지의 손목을 움켜쥐고 있었고 다른 한 사내는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었다. 제발 이러지 마시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빌린 돈도 다 갚고 이문도 더 얹어줬잖소. 그러자 사내가 코웃음을 쳤다. 할매, 내 장부엔 아직 반도 안 갚은 걸로 돼 있어. 사내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말도 없이 거처를 옮기면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할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 나쁜 놈들아! 어찌 사람을 이리 몰아세우느냐? 붙잡힌 연지가 몸부림치며 외쳤다. 이 손 놓으세요. 놓으시라니까요. 그때였다. 어이, 좋은 말 할 때 그 손 놓지. 만복이 낮게 말하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만수도 한 발 뒤에서 멈춰섰다. 사내들이 고개를 돌렸다. 뭐요? 너희는? 만복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어디서 사람 손목을 잡고 이리 난리를 치는 거요? 붙잡고 있던 사내가 비웃듯 말했다. 빚 받으러 왔을 뿐이요.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고 물러서시오. 만수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빚이면 말로 해야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다른 사내가 콧방귀를 뀌었다. 말로는 다 했지. 이제는 몸으로 받을 차례요. 그 말에 만복의 얼굴이 굳었다. 이놈, 지금 그 말이 사람 말이요? 사내가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다. 그럼 네가 대신 갚든가. 마당에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 돈 얼마요? 만복이 물었다. 사내가 금액을 불렀다.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이었다. 만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궜다. 만복은 잠시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다. 그 돈 내가 갚겠소. 형님. 만수가 놀라 소리쳤다. 사내들은 서로를 보더니 허허 웃음을 터뜨렸다. 이놈 배만 큰 줄 알았는데 말도 크구먼. 그러고는 말했다. 좋다. 기한을 주지? 단오 전까지다. 사내는 연지의 손을 놓으며 덧붙였다. 그때까지 못 갚으면 다시 오겠소. 사내 둘은 그렇게 마당을 빠져나갔다. 남은 사람들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만수가 만복을 바라봤다. 형님, 그 큰 돈을 어찌. 만복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찌하긴 어쩌든 해야지. 그날 밤 형제는 주막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막걸리 사발 2개가 놓여 있었다. 평소 술을 입에 대지 않던 만복이 이날은 말없이 사발을 비웠다.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님, 그 큰 돈을 어찌 마련한대요.
만복은 사발을 내려놓고 한숨처럼 말했다. 글쎄다. 생각 좀 해봐야겠지. 그때 주막문이 열리며 낯익은 사내 하나가 들어왔다. 같은 고을에서 자란 병수였다. 병수는 형제를 보더니 탁자 위 사발을 힐끗 보고 웃었다. 만보가, 네가 웬 막걸리여?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술은 냄새만 맡아도 도망가던 놈이 오늘은 웬일이래? 만복은 쓴웃음을 지었다. 오늘은 좀 마셔야 할 일이 생겼어요. 병수는 잠시 둘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문득 손뼉을 쳤다. 맞다. 너 그 소문 들었는겨? 만복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문? 병수가 목소리를 낮췄다. 이번 단오에 말이여. 고을에서 잔치를 벌인다네. 만복과 만수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다. 잔치요? 그래. 사람들 모아놓고 그 판에 씨름도 선다더만. 만복의 눈이 커졌다. 씨름판이요? 응, 제법 크게 벌인대. 병수는 사발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쌀도 걸렸고 은전도 몇 냥 나온다던디. 병수의 말에 만복과 만수는 눈이 휘둥그레져 서로를 쳐다봤다. 그게 참말이요? 큰 은행나무 옆에 사는 최대감 알제? 그 양반이 씨름을 워낙 좋아해서 상을 내걸었다더라. 그날은 대감이 직접 나와서 판도 본다던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만복과 만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의 눈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만복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단오가정이면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받았다. 형님,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만복은 사발을 밀어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봐야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겨. 단오를 앞둔 며칠 동안 만복은 새벽마다 산으로 올랐다. 지게에 통나무를 얹고 오르내리며 숨을 고르고 흙바닥에 발을 박은 채 통나무를 들고 허리로 버텼다. 장작을 패다가도 허리를 굽혀 힘을 모아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만수는 곁에서 물동이를 들고 서 있었다. 형님, 발 좀 벌리슈. 지금은 힘 말고 버티는 게 먼저요. 만복은 숨을 몰아쉬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말은 그럴싸운디. 네가 해보면 알겨. 나 힘들어 죽겠다 만수야. 그날 아침이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니 마당 앞에 연지와 할머니가 광주리를 들고 서 있었다. 안에는 식혜와 소박한 반찬거리가 담겨 있었다. 아침마다 산에 가시길래요. 땀 흘리시는데 빈속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만복은 어색하게 머리를 긁적였다. 아이고, 이런 걸 다. 고마워요. 만수는 광주리를 받아들며 웃었다. 이거면 형님, 오늘 힘 더 나겠구만요. 연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근데요, 매일 새벽같이 어디를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만수가 눈치를 한번 보더니 입을 열었다. 그게 사실은요. 형님이 단오날 고을에서 열리는 씨름판에 나가게 됐구만요. 연지의 눈이 커졌다. 씨름판이요? 예, 거기서 상이 좀 된다더라고요. 그 돈으로 연지 처자댁 빚도 갚을 수 있을지 몰라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연지는 말없이 만복을 바라봤다. 그의 등에는 아직 땀이 식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를 하신 거였군요. 만복이 낮게 말했다. 해볼 만한 일이면 해봐야지요. 그날 이후였다. 새벽마다 연지와 할머니는 식혜와 주먹밥, 때로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들고 찾아왔다. 오늘은 이거 드시고 가셔요. 든든하게 드셔야 힘나죠. 만수는 옆에서 능청스럽게 말했다. 형님, 뒤에서 힘 실어주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디요? 만복은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연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기울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힘 때문이 아니라 모른 척하지 않고 짊어지려는 그 사람의 태도 때문이었다.
그렇게 단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단호 전날 밤, 형제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만복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만수야, 내가 괜히 나서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만수가 고개를 저었다. 형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유. 모른 채 지나가는 법이 없는 사람. 만복은 피식 웃었다. 지면 웃음거리 될 텐디. 뭐 지면 지는 거주. 그래도 형님은 할 만큼 한겨. 만복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내일은 끝장을 보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끝장 봅시다. 단오날 아침, 고을 사람들은 큰 은행나무 아래로 몰려들었다. 씨름판이 서고 장정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만복은 허리에 맨띠를 고쳐 잡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만수는 곁에서 조용히 말했다. 형님, 오늘은 힘 말고 중심이유. 버티다가 기회 오면 뒤집으슈.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때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야, 저기 봐라. 용팔이 나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문짝만한 사내 하나가 씨름판으로 걸어 나왔다. 팔뚝은 통나무 같았고 그림자마저 커 보였다. 만수가 침을 삼켰다. 형님, 이 일을 어짠데유. 저거 소문으로만 듣던 용팔이 아니어유? 맞구먼. 정신 바짝 챙겨야겠다. 씨름판이 시작됐다. 용팔은 첫 판부터 상대를 번쩍 들더니 패대기 치듯 바닥에 꽂아버렸다. 두 번째, 세 번째 판도 마찬가지였다. 저건 사람 아니요. 곰이요. 곰. 만복도 차례차례 이겼다. 쉽지는 않았지만 버티고 밀고 기회를 잡아 끝내 결승까지 올라섰다. 그리고 마침내 씨름판 한가운데 만복과 용팔이 마주섰다. 용팔이 희죽 웃었다. 형씨, 몸집은 그럴싸한디. 오늘은 여기까지요. 만복도 씩 웃었다. 말은 그만하고 잡아봅시다. 사람 만만하게 보다간 큰 코 다치는 수 이슈. 두 사람은 서로의 허리띠를 움켜쥐었다. 힘이 부딪히며 모래가 튀었다. 용팔이 거칠게 밀어붙이자 만복의 발이 버티지 못하고 뒤로 쓸리며 몸이 크게 휘청였다. 그 순간 만수가 다급하게 외쳤다. 형님, 버티슈. 지금은 버틸 때유.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연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만복 오라버니, 힘내셔요. 만복의 눈빛이 달라졌다. 허리를 낮추고 발을 틀어박고 있는 힘을 모아 몸을 비틀었다. 쿵! 모래판이 울렸다. 넘어갔다. 뒤집기 한 판이네. 만복이가 용팔이를 이긴겨. 만복은 숨을 헐떡이며 일어섰다. 용팔은 모래를 털며 웃었다. 참말로 질 줄은 몰랐네. 그날 씨름판에서 받은 은전과 쌀가마를 장터에 내다 팔아 묵어있던 빚을 말끔히 치렀다. 그 뒤로 그자들은 다시는 고을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그날 밤 연지는 조심스레 만복을 불러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덧붙였다. 그리고 멋있었어요. 만복은 귀까지 빨개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부엌에서 나오던 만수가 대문 앞에 선 둘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한번 내쉰 뒤 능청스럽게 다가왔다. 어라? 둘이서 뭐 하세요? 그리고 힐끗 둘을 보며 웃었다. 가만 보니 이 판은 처음부터 형님 차지였구만요. 만복은 당황했고 연지는 얼굴을 붉혔다. 만수는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다. 아이고, 나는 대슈. 형님 같은 사람 옆엔 연지 처자가 딱이여. 그러고는 일부러 웃으며 뒤돌아섰다. 그날 이후 옆집 처녀였던 연지와 만복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쌍이 되었다. 만수는 여느 때처럼 형 곁을 지켰다. 그 집 형제 이야기는 단오날 햇살처럼 오래도록 따뜻했다.